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전관리 개요, 개념, 제2론 이런 게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니라는 사람, 버드, 하이니의 법칙, 버드의 법칙, 도미노 이론, 풀프루프와 펠세이프 개념 이런 것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조직과 운영은 또 어떻게 하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고 또 그 자기 직책별로 직급별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제 운영을 보면은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면은 안전조직에서는 라인형과 스텝형과 라인 스텝형이 있습니다. 이 라인형과 스텝형과 라인 스텝형이 있는데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라인형은 그야말로 라인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실선은 생산이고 점선은 만약에 안전이라 본다면은 생산과 안전이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 근로자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라인형입니다. 스텝형은 안전이라는 스텝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 안전 스텝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기술,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전달되고 교육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라인 스텝은 뭐냐면 라인형과 스텝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이것이 라인 스텝형입니다. 즉, 이 스텝형은 안전 스텝이 각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이 터치가 된다면은 라인 스텝형은 이 안전에 대한 스텝이 경영자에게 정보와 지식과 기술이 전달이 되어서 하달됩니다. 이러한 조직을 라인 스텝형이라 한다. 이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특징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 라인형은 바로 생산과 안전이 다이렉트로 지시 전달되니까 지시 명령 계통이 아주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또 간단 명료하게 명령 보고체가 상하 관계에서 간단 명료하고 신속 정확하고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계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기술 축적이 되지 않는다. 즉 안전에 대한 관리, 지식, 정보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지 않는 게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단점은 생산과 안전이 동시에 경영자에서 지시 전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위주로 현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 단점이 됩니다. 이게 라인형의 장점과 단점이다. 그럼 스텝형은 앞서 그림에서 봤지만은 이 스텝은 여기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 근로자에게 전부 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니까 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이 정보가 공유되니까 기술 축적, 지식 축적, 또 정보에 대한 축적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스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 교육이 되게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교육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단점은 없느냐? 이것도 단점은 안전과 생산을 따로 국밥이 될 수 있어요. 따로 별개로 따로 국밥을 하니 좀 이상합니다만은
별개로 안전 따로 생산 따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 안전 대책이 현장에 좀 침투가 더디다, 불가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좀 느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스텝행의 단점이 되겠다. 그럼 라인 스텝은 라이닝의 장점인 신속 정확하다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명령 보고체가 간단 명료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이것이 여기에 장점이다. 근데 여기도 물론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은 라인 스텝에게서 생산과 안전이 이 스텝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신속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고 안전에 대한 기술 정보 지식이 공유되고 이런 참 장점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기술도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 생산과 안전이 같이 지시 전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입장,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혼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일도 하라 하지, 안전도 지켜라 하지, 뭐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이렇게 혼돈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라인 스텝 간의 협조 문제도 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조직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라인형 스텝형의 특징과 장단점 한 두 가지씩 이렇게 체크해 두시는 걸로 하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작업장 대상에서 라인형은 100명 이하, 100명 이하 소규모 작업장, 그 다음에 1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1000명, 이것은 중규모 사업장에는 라인 스텝형이, 1000명 이상은 대규모 사업장,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는 라인 스텝형이다. 그래서 라인형은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이것을 또 묻기도 하죠. 이것을 묻기도 합니다. 100, 1000 이렇게 구분하시면 100 이상, 1000 이하, 1000 이상.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 조직에 대해서는 특징과 장단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있습니다. 체제가 있는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함사항은 그냥 보시고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조직의 구성, 인원 역할, 예산, 시설 현황, 안전활동 계획, 이런 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포함시킨다. 포함사항이다. 앞으로 저와 강의를 들어보면 포함사항이라고 한 말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다가 체크가 될 사항들입니다. 포함사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관리감독자, 근로자 이런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종류 규모입니다. 이것은 한 20여 가지가 넘는 이것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토사석 광업, 1번 토사석 광업, 그 다음에 그 외엔 전부 다 제조업입니다. 전부 제조업입니다. 토사석 광업 하나, 1차 금속류가 좀 많습니다. 비금속, 1차 금속, 금속 가공, 반도체, 자동차, 트레일러, 정비, 전자제품, 전부 제조업. 이런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은 50명 단위다. 50명 단위. 이런 제조업에는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에는 50명 이상이 되면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서비스.
전부 이 서비스업이거든요. 뭐 이거 다 우리가 뭐 어떻게 외워요? 농업 서비스업은 300명 이상이 될 때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라.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 여기서 1에서 33호 이걸 제외한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서비스업은 300명. 왜 이거는 300명이고 토사서광 1차 금속은 50명일까? 노동의 강도라든지 빈도라 재해의 빈도가 아무래도 서비스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고 빈도도 높으니까 거기는 50명 이상이 되면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고 농업 서비스는 300명 정도 되면은 책임자를 둬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규모입니다. 안전관리자입니다. 아까는 안전관리 책임자고 이건 안전관리자입니다. 이 또한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은 500명을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명. 500명 미만까지는 1명입니다. 500명 이상은 2명이다. 이 또한 전체 다 아까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토사석, 광업, 뭐 1차 금속, 전부 제조업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은 500명을 기준해서 500명 미만은 1명이요, 500명 이상은 2명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서비스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는 300명 기준인데 안전관리자는 1000명 기준이다. 1000명. 1000명 이하는 1명이고 1000명 이상은 2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명 이하는 1명이고 1000명 이상은 2명이다. 이건 1000명 기준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농업 서비스업은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을 볼까요? 건설업은 이게 2021년 7월 이후는 80억인데 2022년 가면 60억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800억이 기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800억 미만은 1명, 800억 이상은 2명인데 그 금액 따라 다 틀리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암기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800억 이상 되면 2명이고 800억까지는 1명이다. 기본적으로 80억 이상은 1명이다. 근데 800억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법이 2022년 7월 1일부터는 60억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합니다. 아까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이번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은 상시 근로자가 20명에서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1명. 이거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지금 이 법이 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여기에 자격증 소유한 사람이 많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 사업장은 제조업이니까 거의 전부 다죠.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뇨 처리장, 폐기물, 수질 운반, 환경 정화 이쪽에는 전부 다가 이 20명에서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시험에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 사업장은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제조업, 임업, 하폐수, 폐기물, 환경 주로 폐수, 폐기물, 환경 쪽에 그건 다 포함된다. 제조업은 다 있는데 플러스죠. 플러스 임업, 그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한 말이 나옵니다.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한 말이 무엇이냐?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물량을 도급하고 수급하는 겁니다. 물량을 어떤 회사에서
물량을 도급한다. 물량을 준다는 겁니다. 수급은 그 물량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에 있는 곳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두는 대상 사업장, 그러면 어떤 사업장이냐?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그 다음에 선박, 보트, 1차 금속, 토사석, 광업, 이 경우는 50명, 그 다음에 건설업의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20억. 기본적으로 상시, 그러니까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 근로자, 그 다음 1차 금속, 토사석, 광업, 그 다음에 선박, 보트, 이거 건조하는 데는 이건 50명 이상. 그 다음에 건설,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 이러한 곳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직무, 여기서 말하는 직무, 또 다른 말로 업무, 또 다른 말로 임무, 같은 내용입니다. 직무, 업무, 임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중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이 사람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스톱, 중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 시에 물량을 줄 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건설에 가면 배워집니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이 2천억 이상이 되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협의, 조정, 집행,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또한 나중에 우리 이 책의 나중에 끝에 가면은 자율안전 확인,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 기계이고 방호장치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제품, 기계, 장비 이런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사용 여부 확인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일도 이 사람이 관한 일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대상 사업장과 직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크라우드 마크입니다. 크라우드 마크입니다. 대상 사업장, 특히 선박,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한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설은 돈 20억 이상. 그 다음 직무,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작업의 중지,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협의조정, 집행감독,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 확인, 기계, 기구 등의 기계, 장비, 설비, 방호장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이렇게 돼서 대상 사업장 직무 꼭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조정자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적으로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해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할 때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안전보건 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장,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인데 토목공사는 150억이다. 120억, 150억.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비슷하게 적용된 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명, 300명. 건설비는 공사금액 120억, 150억. 자,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임무와도 같다 이렇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어떤 내용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이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의견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의 사항. 6번, 7번을 잘 보시면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 두 사항은 꼭 좀 별도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 또 안전관리자의 임무, 거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 같은 사항을. 요거 알면은 같은 사항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노사협의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그 사업 대상은 좀 틀리는데 노동조합이 좀 결성돼 있다 하면은 산업안전보건위가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노사협의체라는 데 있습니다. 각 기업체별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도 있고 노사협의체도 결성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의사항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좀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또 한번 봅시다. 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 회의를 하면은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회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1명, 특이하는 게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 이게 하나 특이합니다. 요거 1명.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명. 그래서 1, 1, 9. 사용자니까 사업주 대표, 경영자 대표, 뭐 사장도 될 수 있겠고 위임을 할 수도 있겠죠. 사업자 대표, 사용자 대표, 사용자 대표, 사업자 대표 1명.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가 있으면 뭐 참석해도 좋고 없으면 뭐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의 부서장, 부서의장 1119다. 1119다. 119와 1119다. 사업주 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주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의 부서의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의 구성,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명예감독관이 1명 있다. 11.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는 건설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위원, 사업자 대표, 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주 대표.
1121, 11121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 금액이 120억, 토목공사 150억 이것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사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이거 이상하게 시험에 또 잘 묻습니다. 분기마다 2개월마다. 정기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이것도 잘 묻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은 여러분은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회의하면은 몇 월 며칠 어디서 회의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 인원 누구 이상. 그 다음에 사전에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의제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사전 여기에 대해서 학습해 오라 이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날 회의를 할 테니까 사전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또 절약하잖아요. 사전에 내용을 공지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 좀 하고 오라 이 말. 그러한 내용이다. 회의록 기록할 때. 그다음 그 밖에 뭐 또 건의사항이나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틀릴 이유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기준,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보면 사업주, 경영자 이렇게 합니다. 사업주의 직무. 그러면 회사의 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직무다 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모든 기준을 회사가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요즘 다 이렇게 잘합니다. 잘합니다. 사실 요즘 조합이 있는 결성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쾌적한 작업 환경도 만들어주고 후생 복지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도 전체 근로자에게 모든 안전보건 관련된 정보를 전부 다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근로자는, 작업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죠. 즉 책임과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도리는 하고 의무를 하고 권한을 찾고 권리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서는 관리 감독자 현장을 관리하는 하나의 요체입니다.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지시, 명령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또 사업주나 아니면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와서 뭐 지적하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또한 제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따르고 지키는 거면 이게 근로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자주 잘 묻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묻는다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임무, 안전관리 직무 똑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서 뭘 한 사람들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자.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스텝이라는 어떤 조직에서 현장을 관리하라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법적으로. 이 안전관리자는 농업, 토사석, 1차 검색, 토사석, 광업 거기는 500명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서비스업은 1000명 기준이었습니다. 건설업은 800명 기준이었어요. 그게 이하 되면 전부 다 1명, 2명 되고 이상 되면 2명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전부 다 현장을 보좌, 조언, 지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전관리자다 해서 목에 뭐 힘주고 뭐 사진 찍고 체크하고 뭐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장을 무엇을 도와줄까? 지금 A라는 사람이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발견하면은 홍길동 씨, 당신 지금 하는 일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계획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 조언, 보좌 하는 일입니다. 반장님, 이 현재 하는 일이 저 작업자가 하는 일에서 저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 작업을 나중에 내일 조회 때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반장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부서장 이런 분들이 우리 휘와 직원에서 안전 교육을 시키려면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 자료를 좀 주시오 하면 예,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기 메인 업무는 또 무엇일까 보면은 사업장의 순회, 점검, 지도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일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업무 수행의 기록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하는 일이 기본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 인증 대상 자율 안전 확인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해서 이게 현장에서 반장님이 혹은 과장님이 잘 모를 수 있으면 이것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인해서 제가 내일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 알 수 있다면 이거는 안전 인증 대상 기기이고 아닙니다라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일, 현장을 지도, 조언, 보좌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 수립 아까 요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인 조사, 분석의 재발 방지라는 기술적 보좌 조언지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통계의 유지, 기록, 관리해 주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좌, 조언, 지도 하는 것 플러스 현장을 지도 순찰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 내용을 기록, 일지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임무가 뭐냐. 안전보건 책임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의 심의 의결 사항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라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뭐냐. 관리감독자는 뭐하나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섹터 에리어에서 기계, 장비, 설비 같은 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자기 휘하의 직원에 대해서 보호복, 보호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또 장비, 기계, 설비는 방호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두 가지가 기본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자는. 그 다음에 현장의 정리정돈, 또 통로 확보 이런 것도 점검을 하죠. 아침에 좀 관리감독자들은 사실 아침에 작업자보다 좀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현장에 이렇게 서베이한다 하죠. 현장을 순회하고 점검하고 통로가 이상이 없는지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러한 순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계되는 사람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 조정하고 위험성 평가에도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 2, 3, 4번 메인이다. 기본 순기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꼭 체크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 감독자의 임무, 직무, 업무. 보건관리자의 업무.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이것도 현장을 지도, 조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급작업이라는 말이 납니다. 도급작업이 뭡니까? 원청에서
물량을 1차 밴드에 물량을 이관하는 거죠. 이관해 주는 거죠. 그게 도급작업입니다. 그거 할 때 도급을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 유해한 작업은 도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떤 작업? 도금 작업, 수납 카드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는 작업, 이 세 가지는 도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별표 3개. 도급을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다음 중 도급을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에서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금하는 작업, 수납 카드뮴을 재련, 가열한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은 도급을 해서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도급 가능한 작업은 일시적,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락한 경우는 도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시험에 묻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급 작업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전보건 구성, 운영, 순회 점검,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작업환경 측정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장치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도급 작업에서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 운영 시스템을 하여야 될 내용으로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발파 작업, 터널 작업 발파하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건설에 가면 토석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험하고 사람이 많이 다칠 수가 있으니 경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급 작업에서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파 작업, 화재, 토석, 붕괴 사고할 때는 반드시 경보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급에서 도급 작업에서 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협의체, 협의체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매월 1회. 협의체는 도급 작업에서의 협의체에서는 매월 1회 정기적 회의를 하고, 아까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분기마다 2개월마다. 요거는 월 1회입니다. 월 1회. 도급 작업에서 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적 회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두세요. 매월 1회 도급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줄여서 산안위. 이것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정기회의.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방금 여기서 도급작업에서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매월 1회. 이렇게 구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작업에서 작업장에 순회 점검이 있습니다. 순회 점검은 기본적으로 주 1회인데 건설, 제조업, 토사석, 광업 이런 것은 2일에 한 번 한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회인데 건설,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2일에 한 번 한다. 여기에 체크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할 때 누구누구와 점검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합동점검할 때는 그럼 도급할 때 사업주, 도급한 사람의 대표, 그 다음 그 물량을 받아서 일하는 사업주 대표, 그 다음에 도급의 근로자 1명, 수급의 근로자 1명, 이렇게 4명이 되겠죠. 4명이. 위생시설, 휴게, 세면, 목욕시설, 세탁, 탈의, 수면시설 이런 것이 있다.
안전보건조치, 도급의 안전보건조치, 즉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이상이 있다라고 앞서 지난번 그 강의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의 교재 참고해도 됩니다.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가 있습니다. 도급작업에서 합동 정기안전점검 실시 2개월에 한 번 한다. 건설, 선박,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한 번. 그 밖에는 분기에 1회다. 분기 1회다. 도급작업 시에서 정기안전보건점검 실시 횟수입니다. 2개월에 한 번. 건설, 선박, 보트는 2개월에 한 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분기에 한 번 한다. 합동점검은.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요 두 가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대상 사업장에 농업, 이거 전부 다 농업 서비스업이죠. 300명이다. 농업 서비스 300명. 그 외 상시근로자 100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포함 사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크라우드 마크, 뭉게 그룹 마크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포함시켜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요걸 여러분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요걸 딱 눈여겨 체크해 둡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보건관리 요까지 있어. 여기서 조직과 직무다. 그 다음 안전보건관리 교육이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그냥 관리 그대로다. 그 다음에 사고조사 대책수립. 즉 1.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2. 교육 3.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대책수립.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요거는 크라우드 마크로 암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장의 시설,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작성 대상 사업장은 무엇이냐? 안전보건 개선계획도 크라우드 마크입니다. 이것은 첫째,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작성 대상 사업장과 먼저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요거 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은 이걸 잘 보시면 비교해서 잘 보시면은 1.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는 것은 똑같은 워딩 중에서 이건 2배 이상 사업장 요거 차이입니다. 똑같죠? 2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2번 이거 똑같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 사업장 이것도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세 번째 같습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사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는 다만 토가 하나 달렸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완전히 틀립니다. 4번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업장은
유해인자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라 이거고, 그 밖에 환경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에 피해가, 주변 사업장에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이런 사업장은 안전보건 진단을 먼저 받고 안전보건 계획, 개선 계획을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서 항상 이거는 세트로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가 돼야 됩니다. 1번, 요 1번과 차이점은 높은 사업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회사 같으면 같은 자동차 A, B, C, D 이런 뭐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같은 업종의 재해율과 높으냐 안 높으냐, 높은데 이건 2배 높으냐 안 높으냐, 2배 높다 하면 진단을 먼저 받아라 이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경영자, 자기 회사 대표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건 이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크라우드 마크. 그러면 안전 개선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 사항이 뭐냐? 시설, 하는 어떤 그 회사의 시설 레이아웃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체계, 체계면 조직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내용에 대한 것도 넣어서,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작성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라 수립 대상 사업장, 안전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그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 내용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는 명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하는 말,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체크해 두세요. 아까 앞에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안전보건 개선 계획은 60일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를 증원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증원 교체. 어떠한 경우에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재율, 평균 재율이 2배 이상, 요거 키워드는 2233입니다. 중대재해가 2건. 관리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본인 스스로가 질병으로 해서 근무할 수 없으면 당연히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교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적 인자로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사람 이상 발생하면 안전관리자를 증원 늘리든지 교체하든지 그 얘기예요. 2233. 핵심 키워드는 2233. 재해율 2배. 중대재해 2건. 관리자가 질병에서 3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2233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그 발생 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인데 어떠한 사업장이냐?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사망 만인율이 평균 사망 만인율 높은 사업장, 그 다음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사고를 은폐한 사업장, 3년간, 최근 3년간에 사고 보고서를 2회 이상 누락시킨 사업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야기입니다. 즉 요즘은 이게 2년 전에 들어와 있었는데 산재사고 오세 은폐 절대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산재 사실을 은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 직책을 가진 분들이 징계 받을 사실이 있나 없나는 산재 사고를 은폐하나 하나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안전관리 조직 체계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